고고 제주 찾기. 제주의 중심 관덕정에서 시작합니다. 네, 진철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김진철 선생님과 함께 역사 기행을 떠나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네. 네, 소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중요하죠. 네. 네. 이것도 스프레이로 되네요. 지난번에 특집 방송 잘 봤습니다. 아, 저도 잘 봤습니다. 네, 진석 씨랑 호흡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아, 그렇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낫습니까? 진석 씨가 낫습니까? 제가 어떻게 또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삐친 거는 아니고요. 네. 정원 씨가 최고입니다. 네. 역시 하던 사람이 해야죠. 네. 그래요? 네. 엎드려 절받기. 네. 근데 제가요. 네. 지난주에 양진건 선생님과 함께 제주도로 최초로 유배온 왕, 그리고 제주도에서 목숨을 거두시고 이곳에서 제를 모셨던 광해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선생님, 오늘 저를 위해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이 광해군이 왕이었을 때 또 네. 이제 제주도에 유배를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제주도에 와서 또 제주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어디로 가요? 예, 이쪽으로. 지난주 광해군의 제주 유배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광해군이 제주로 유배 보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유배 생활, 제주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자, 성원 씨, 네. 간홍이익이라는 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 리가 있나요? 저는 이과라서 역사랑은 전혀. 역사는 여기 이곳에서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바로 여기가 간홍이익이라는 분의 이 적거했던 터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표지석이죠. 여기 써져 있네요. 네. 간홍이익이 적거했던 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조선시대 문신인 간홍이익입니다. 이익은 광해의 뜻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려 광해의 노여움을 샀고 유배를 오게 됐죠. 이 일과 연관된 사건이 바로 개축옥사입니다. 성원 씨, 네. 혹시 개축옥사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광해군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 가장 라이벌이 이제 영창대군이잖아요. 강변치루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강도죄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역모를 꾀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역모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일이 이제 엄청 그죠? 커지게 되는 거죠. 큰일 난 거죠. 네네. 누구가 이제 언급이 되냐면 영창대군, 임목대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루가 되는 거죠. 이 일로 인목대비의 친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결국 인목대비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처형되죠. 인목대비 역시 서궁으로 유폐되고 어린 영창대군은 결국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결국은 이 영창대군이 강화도에 가서 이 증살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증살, 볼 것 같으세요? 유배 기간이 늘어난다? 방에 이 불을 떼잖아요. 엄청 세게 떼가지고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견디지 못해서 아이고. 죽는 걸 이 증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영창대군이 그렇게 좀 비참한 죽음을 이제 맞게 된 것이죠. 그때 영창대군이 몇 살 때였죠? 그때가 이제 한 8살 정도 됐을 때예요. 어린 영창이 죽은 뒤에 인목대비까지 폐위시키려고 했던 광해. 이에 반대를 했던 이익은 결국 제주로 유배 오게 됩니다. 이익 선생은 어떤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된 건가요? 간홍이익 선생님의 유배 생활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이 입도조라는 겁니다. 입도조, 저희 할아버지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제주도에 처음 오신 분. 네, 맞습니다. 간홍이익 선생님이 이 경주이씨의 국당공파의 입도조로 지금 이제 모셔지고 있죠. 간혹 이익분이 입도조라 함은 네. 제주도에 후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유배를 오셨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유배하는데 선생님. 그렇죠. 혼자서 이제 자식들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네. 아유. 그래서 이 간홍이익 선생님이 제주도에 왔을 때 네. 아무래도 뭐 이 생활을 하려면 옆에서 누군가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제 사대부들이니까. 보통 이제 유배인들이 그런 경우에 제주도의 여자들과 같이 사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같이 지낸 여자분이
이 김만일의 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제주 사람 김만일은 조선 최고의 말 부자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종의 전말을 바쳐 벼슬을 받았다고 전해지죠. 아내를 잃고 제주로 유배 온 이익은 5년의 유배 생활 동안 김만일의 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익 선생님이 해배가 돼서 돌아갈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당연히 자기랑 같이 네. 유배 생활 동안 지낸 사람들이랑 또 이제 둘 사이에 자식도 태어나거든요.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갈 것 같지만 데리고 가지 못하고 이익 선생님만 이제 가게 되고 부인과 이 자식들은 제주도에 터를 잡고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경주시 국당공파가 이 제주도에 터를 잡고 살게 됐다. 여러 유배인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도조 문화가 또 우리가 유배 문화와 관련돼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그 요소죠. 또 다른 유배인의 흔적을 찾아 길을 떠나볼까요? 제주시 이도동에 자리한 오현단입니다. 오현단은 제주에 유배됐거나 방어서로 부임하며 제주 발전에 공헌한 5사람을 모신 재단이죠. 오현 중 한 명이 광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5명을 이제 배양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불림서원에 동계 정온, 또 이제 충암 김정, 그리고 우암 송시열, 그 다음에 규암 송인수, 그리고 청음 김상원 이렇게 이제 5분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이제 동계 정온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분도 이제 광해군에 의해서 이 네.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된 것이죠. 동계정원 선생님은 좀 특이한 게 원래는 이제 그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에 속해 있던 분이거든요. 영창대군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하는 걸 보고 정책이나 이런 거에 비판하는 상소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이 앞에 보이는 이 시비가 네. 동계정원 선생님의 시를 음.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근데 선생님, 네. 갑자기 손에 뭔가 나타났어요. 네네. 오늘 왜 족자를 안 주나 했는데 그래서 많이 보던 거 네. 익숙하시죠? 선물이에요? 그 동계정원 선생님이 그 상소문을 올려서 이 유배를 오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소문의 일부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네네네. 성원 씨의 멋있는 목소리로 한번 이제 읽어보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시키는 것이 매우 엄한 국법입니다. 죄 없는 평범한 사람을 죽인 자도 오히려 용서할 수 없거늘 하물며 우리 임금의 동생을 죽인 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왕을 죽이지 않는다면 임금께서는 성왕의 사당에 들 면목이 없으리라 여깁니다. 전하!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네. 자를 처벌을 해라라고 이제 당당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왕한테도 이런 말을 이제 직언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굉장히 별개가 있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네. 나라를 생각하는, 자기 군왕을 생각하는 네.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광해의 눈밖에 난 정호는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제주 대정읍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가시던 불 속에 위리 안치된 상황에서도 동계 정원이 놓지 않은 게 있다는데요. 동계정원 선생님 유배 생활과 관련해서 독서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전해지는데 이 유배를 올 때 책을 엄청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대정 현감이 서재를 따로 만들어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좋은 글귀들 있잖아요. 책에 보면 네. 이분의 말이 정말 지금 내가 본받을 만하다. 그러면 그런 문구들만 따로 정리를 해서 그 책을 또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배돼 있는 10여 년 동안 학문에 매진했던 동계 정원. 중국 은나라의 성현들을 정리한 덕변록을 비롯해 자경담 등 수많은 저서를 남깁니다. 이 힘든 유배 시간인데 왜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셨는지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분들의 삶에서 보면은 정말 그 쉼없이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던 그 시기에서 유배를 통해서 잠깐 휴식기를 갖고 자기를 이제 되돌아보고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배 선인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네.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광해군과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개충 목사의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광해군 관련 유배인도 이 개축옥사와 관련된 인물인데요. 이분은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이에요. 누구냐 하면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임목대비의 어머니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노씨 부인이라는 분입니다. 노씨 부인과 관련해서는 송당에 보면 대비공원이라는 곳이 이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송당이요? 네네. 여기 오연단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송당으로 한번 이 공간 이동을 한번 슝 하고 가보시죠. 자, 송당으로. 선생님, 와 송당에 이렇게 네, 엄청 빨리 왔죠. 왔는데, 네, 대비공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엄청 넓네요. 와서 보니까. 그렇죠. 지난 2005년 노씨 부인의 후손들이 조성한 대비공원. 유배 당시 도움을 준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었다고 전해지죠. 노씨 부인의 적거 기념비를 비롯해 인목대비와 영창대군 등의 기전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목대비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 제주로 유배 오게 된 노씨 부인. 광해의 감시 속에서 매우 힘든 유배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노씨 부인이 이렇게 제주도에 혼자 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당시 제주 목사가 또 이렇게 엄청나게 또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혔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까다롭게 그렇겠죠. 까탈스럽게. 아무래도 이제 뭐 영모죄로 왔으니까 너무나 힘든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나마 그 노씨 부인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배 생활을 했던 곳 집 주인, 우리가 이제 뭐 전랑이라고 보통 이제 이름을 그렇게 읽는데 그분이 대놓고 도와줄 순 없고, 그러니까요. 예, 대놓고 도와주면 이제 제주 목사가 네, 지켜보고 이게 있었잖아요.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몰래 조금씩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이 노씨 부인이 그런 그 고마움 때문에 네. 나중에 해배돼서 돌아갈 때 이 전랑을 서울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벼슬도 하게 하고 그랬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대단했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네, 선생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노씨 부인의 유배 생활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모주입니다. 모주. 모주요? 네. 노씨 부인은 술지개미로 모주를 만들어 생계를 이어갔다죠. 당시 제주의 애주가들이 극찬했던 이 술은 대비의 어머니가 만들었다고 해서 대비모주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런 광해군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제주에 있던 이 유배 문화를 통해서도 이 조선시대의 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광해군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제주도에서도 이제 관심 있게 눈여겨보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네. 학창 시절에는 이 역사가 내 옷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선생님이랑 비행을 하면서 또 배워보니까 역사의 즐거움과 그렇죠. 역사의 배움의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교훈을 얻으신 것 네. 같은데요. 알면 할수록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는 제주. 다음 주에도 저희 고고 제주 찾기가 함께합니다. 선생님 같이 외칠까요? 네. 렛츠 고고! 고고! 순간 이동 안 해요? 하나, 둘, 셋. 오!